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분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분수, 우리가 배우는 분수가 무엇인지. 근데 원래는 우리가 사용하는 분수 또는 소수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유리수. 자, 유리수는 정의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이런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요.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럼 정수분의 정수 하면 먼저 분수가 떠오르죠. 자, 그런데 이 분모인 정수가 1이어도 됩니다. 이퀄 1이어도 돼요. 그러면 모든 정수는 유리수예요. 분수만 유리수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런 정수를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분수 표현이 있고요. 똑같은 값을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수를 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5 이렇게. 그래서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리수. 이 유리수의 정의를 꼭 외워두세요. 메모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분수의 나눗셈을 할 건데, 자, 우리는 나눗셈은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거는 초등학교 수학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왜냐하면 곱셈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역수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역수라는 것은 자,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입니다. 자, 역수는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역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3분의 2의 역수, 3분의 2다 얼마를 곱하면 1이 될까요? 3분의 2에 얼마를 곱하면 1이 될까요? 간단해.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이 되고 1만 남죠? 그래서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예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 4의 역수는 얼마일까요? 4에다가 얼마 곱하면 1이 될까? 원래 이 정수도 분모가 1인 분수입니다. 오케이? 1분의 4예요. 그럼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이요. 그렇지. 4분의 1이 돼서 약분이 되고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 나누기 4야.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4가 있죠? 이 나누기 4를 2 곱하기 4의 역수 얼마라고요? 4의 역수? 2요? 아니,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 아, 자, 4분의 1로 1이요. 바꿔서 아니야.
자, 2에는 분모 1이 있는 거고 분모와 분자를 약분하게 되면 이 값은 2분의 1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지금 분수의 곱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이건 알아요? 분수의 곱셈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자, 그런데 곱하기 전에 항상 약분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약분이란 무엇입니까? 약분이란 어, 분모하고 분자가 곱하기 전에 수를 더 간단하게 만든. 자, 계산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모든 수학 개념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어렴풋하게 나 그거 아는데 이제부터 안 돼요. 오케이? 자, 약분 적어볼게요. 비슷한데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거예요. 공약수로 나누는 것. 이것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것, 약분이라고 해요. 이런 수학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학을 하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영어 공부 해봤죠?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거죠. 단어를 알아야지 공부를 할 수, 해석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개념이에요. 개념을 모두 정확하게 암기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잘 필기하고 암기하자.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오늘 통분도 사용할 거예요. 통분. 제가 또 적어두자.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거예요.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거. 이것을 통분이라고 부릅니다. 통분.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할 때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같은 수로 만들어 주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해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통분이라는 거예요. 통분.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적은 거 정성껏 휘갈겨 쓰면 안 됩니다. 정성껏 노트에 필기한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은 개념 중심 반복 학습법이야.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곧 나중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을 노트에다 정성껏 휘갈겨 쓰면 안 돼. 내 정성이 느껴져야지 돼. 나중에 그 정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적어야 돼요. 그게 공부죠. 뭐 대충 귀찮아서 대충 휘갈겨 쓰는 거 이런 거는 안 하는 거보다 못한 공부예요. 공부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자, 선생님 말대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따라하면 남들 뭐 주말에 학원 가서 5시간씩 막 문제 풀고 이런 거 안 해도 걔네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은
수학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 개념을 정성껏 노트에다가 적은 후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로 설명할 정도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복학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준비학습을 한번 볼게요. 자, 보자. 1번은 7분의 4는 7분의 1이 이건 4개 있는 거죠. 식으로 쓰면 7분의 4 이퀄 7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 8개이면 이란 뜻은 3분의 1 곱하기 8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8이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분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적은 거 읽어볼래요? 통분위 뭐라고요?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그렇지.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같은 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같은 수는 어떤 수를 말하냐면 최소 공배수로 만들 거예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5분의 2와 15분의 2는 5분의 2의 분모 분자에다 얼마 곱할까요? 3이요. 그렇지. 그래서 15분의 6, 15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4분의 3과 6분의 7처럼 서로 다른 수인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네. 나눗셈 4와 1을 동시에 나누는 공약수 그 다음에 몫을 아래서 쓰는데 이 수를 곱한 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해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12. 자,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을 하면 4에다가 3을 곱하고 6에다 2를 곱해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는 3을 곱하고요. 6분의 7의 분모 분자에는 2를 곱합니다. 12분의 9가 되겠고요. 12분의 14가 됩니다. 자,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분수의 곱셈은? 3 곱하기 5 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5는 분모가 1인 분수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니까 8, 분자끼리 곱하니까 1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분수의 경우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세요. 가분수로 바꿔서 대분수의 경우는 4분의 4, 3, 12, 13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되 분수의 곱셈을 하기 전에 항상 약분을 먼저 하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분모끼리 2 곱하기 3은 6 다음에 13 곱하기 1 13 이렇게 그 다음에 대분수로 바꾸면 돼요. 이 대분수는 초등학교 때만 사용해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학년 끝나면 이제 중학교 수학을 해야 되잖아. 네. 그때부터는 대분수는 아예 안 써요. 초등학교 때만 사용해요. 음, 왜 대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이 수의 크기가
3보다 한 4분의 1 정도 크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대분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나눗셈을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5 나누기 3인데요. 아까 나눗셈을 뭐로 바꾸라고요? 아까 적은 거 읽어보세요. 나눗셈을 뭐로 바꾼다? 역수의 곱셈. 그렇지. 계속 그렇게 외워질 때까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이 나왔으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3의 역수는 뭐예요? 3의 역수. 음, 3분의 1. 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줄 알아야지 돼. 일단은 정답인데, 자, 네. 망설임 없이. 왜냐면 역수가 뭐라고요? 역수? 나눗셈. 아니요, 아니요. 자, 아, 여기 적은 거를 곱하여, 그렇지. 곱하여 1이 되겠지. 오케이. 계속 암기하세요. 계속 암기해야 됩니다.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이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게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을 하면 나중에 말 그대로 학원 가서 4시간, 5시간 쓸데없이 이상한 문제 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걔네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쓸데없이 아이들에게 문제 풀면서 스트레스 엄청 주는 공부 방법을 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개념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요. 그럼 학원에 안 다니겠죠? 그것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개념을 안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문제만 풀리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을 믿었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학 영재 교육을 공부했고요. 네이버에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면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내용들, 연구자료, 책들이 거기 있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따라봐요. 자, 모든 수학 개념은 암기하라.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 그러면 이 개념을 알면 역수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모른 상태에서 이상한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수는 곱하여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면 돼요. 역수는 메모해 보세요.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예요. 자,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1인 분수입니다. 3은 1분의 3이야. 그럼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됩니다.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니까. 자, 암기하세요. 오케이? 암기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만 습관이 들면 나중에 수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학원 가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내고 정말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믿고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대분수 3분의 2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나눗셈은 5 나누기 3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3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가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외울 때는 앞에 있는 수는 분자, 뒤에 있는 수는 나눗셈 뒤에 있는 수는 분모 이렇게 분자, 분모 이런 식으로 보통 외워요. 자, 외우는 건 좋은데 왜 5 나누기 3이
3분의 5가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을 공부하고도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 아이를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만 수학 공부를 시켜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전교 1등을 만들어 줬으니까요. 믿어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분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첫 번째는 1번은 뭐냐면 분모가 같은 분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부터 매우 쉬워요. 자, 분모가 같은 분수를 할 건데 나눗셈을 뭐로 바꾸라고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곱셈. 5분의 2의 역수는 뭘까요? 분모와 2분의 5. 분자를 바꿔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2분의 5. 그렇죠.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분수의 나눗셈을 매우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약분, 곱하기 전에 약분.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니까 1, 분자끼리 곱하니까 2. 끝. 자, 그래서 뭐 5분의 1이 어쩌고 이렇게 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기 때문에 분모, 분자,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자의 나눗셈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연습해 보자. 자, 여기에 7분의 6. 자, 노트에다 한번 써볼까요?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7분의 6 나누기 7분의 3이 있습니다. 이 나눗셈은 항상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보세요. 7분의 6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될까요? 3분의 7. 그렇지.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 역수.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분모와 분자 약분을 먼저 합니다. 7이 약분되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3도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곱하니까 2.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써보자. 14분의 11 나누기 14분의 3인데요. 또 나눗셈이 나왔습니다. 나눗셈은 뭐로 바꾸라고요? 역수의 곱셈. 역수의 곱셈. 그렇지. 끝없이 말해야지 돼. 우리가 영어 단어 스펠링을 외울 때 손으로 여러 번 쓰면서 말로 암기하듯이 수학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 교육 방법은 정말 엉터리인 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역수가 뭐예요? 라고 했는데 나 그거 알아요. 하면 아는 거예요. 근데 뭐야?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근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학교가 영어로 뭐예요? 물으면 스쿨이라고 아이들이 답변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쿨의 스펠링이 뭐예요? 그러면 음? 스쿨의 스펠링이 뭐예요? SCHOOL. 그렇지. 소율아, 지금 1초의 망설임도 없었지. 네. 그지? 그것처럼 수학도 개념을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수학만 공부할 때는 대충 알죠. 그죠? 분수의 곱셈 어떻게 해요? 대충이요. 그럼 아는 거죠. 그지? 역수가 뭐예요? 나 그거 알아요. 그럼 아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말로 정확하게 스쿨의 스펠링을 SCHOL이라고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는 것처럼 역수가 뭐예요 했을 때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라고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리도 이제부터 내가 안다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 수포자 비율이 고등학생의 경우에 80%까지 올라가요. 80%, 10명 중에 8명 수포자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학원을 다녀요.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쓰며 학원을 다니는데 수포자예요. 그 수포자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수학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소울이는 지금 선생님하고 만나서 수학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이제부터 수학 공부는 모든 수학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한다 라는 기준을 잡아서 공부해 주세요. 그 습관만 들이면 일단 최상위권이에요. 일단.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계속 말로 자, 역수가 뭐예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앞에서 적은 거 다시 한번 찾아서 암기하고 영어 단어 스펠링을 외우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역수라는 것은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인데 계산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입니다. 자, 이렇게. 자, 곱하기 전에 분모와 분자 약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이렇게. 그리고 나서 대분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만 이제 이해하면 분수의 나눗셈 끝난 거야. 분수의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역수란 곱하여 1이 되는 두수다.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문제를 풀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계속. 자, 여기 9분의 7 나누기 9분의 4가 있습니다. 나누기가 나왔네요. 그러면 나눗셈은 뭐로 바꾸라고요? 한번 말해볼래요? 나눗셈은 약수의 곱셈. 비슷했는데 잘했는데 약수의 곱셈이 아니라 약수가 아니라 적은 거 봐봐. 괜찮아. 지금은 이제 아직 안 해온 거니까 수업 끝나고 외우면 돼. 역수. 그렇지. 비슷해서 그래도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외우는 거야. 자, 잘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분모 분자 약분 그리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대분수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에요. 모든 문제가 똑같습니다. 나눗셈은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그리고 역수라는 개념만 암기해 두세요. 오케이? 그러면 끝납니다. 자, 여기서 4번을 볼게요. 4번. 서하는 수박 주스 10분의 21리터를 친구들과 마시기 위해서 10분의 3리터씩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어 담으니까 그러면 몇 컵이 될까요? 계산식은 10분의 21 나누기 10분의 21이죠. 나누기 10분의 3. 자, 나눗셈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눗셈을 뭐로 바꾸라고요? 역수의 곱셈.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역수는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입니다. 그러면 약분, 분모 분자 약분 하면 바로 계산. 그러니까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계산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역수의 곱셈으로 쓰고 그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그래서 답은 7컵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개념을 암기하면서 풀이 과정을 손으로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분모가 같은 분수만 나누는데 분모가 달라도 돼요. 자, 원래 분모가 다르면 자, 분수 나누기 분수 두 번째가 뭐냐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는 통분을 해요.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드는데, 다시 한번 이제 통분의 정의를 한 번 더 쓰면서 암기하세요. 통분이란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거예요. 같은 수로 만드는 거. 이렇게 적고요. 제가 암기해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같은 수가 뭐냐? 어떤 같은 수를 만드느냐인데, 최소 공배수,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 통분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분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크기 비교에서만 사용해요.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통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통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모를 같게 만든 다음에 나눗셈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똑같아요. 노트에다가 5분의 3 나누기 3분의 1 적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눗셈이 나왔네요. 우리 나눗셈 뭐로 바꾸기로 했죠?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역수의 곱셈. 그렇지. 역수의 곱셈이고 3분의 1의 역수는 3분의 1의 역수는 3, 그렇지. 3. 1분의 3. 잘했어.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분수의 곱셈이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그러면 5, 1은 5, 3, 3은 9. 그러니까 통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과 5분의 4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연습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3분의 2 나누기 4분의 1을 써보세요. 3분의 2 나누기 4분의 1. 나눗셈이네요. 자, 그러면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의 역수는 1분의 4로 써요.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 약분할 게 없죠.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와 3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2번 4분의 3 나누기 7분의 1 꼭 손으로 써주세요. 4분의 3 나누기 7분의 1이라고 쓴 다음에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이 과정을 꼭 손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약분할 게 없네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5와 4분의 1 이렇게. 자, 오케이. 분모 분자 약분이 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자, 3번. 자, 3번도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줘보자.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7. 자, 약분할 게 없죠. 그럼 분모끼리 분자끼리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약분이 되는 좋은 문제가 여기는 없네요. 자, 활용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민혁이가 신은 운동화 한 켤레의 무게는 3분의 2kg입니다. 실내와 운동화는 3분의 2, 실내와 하나의 무게는 7분의 3. 몇 배? 운동화의 무게는 실내의 무게의 몇 배? 몇 배라는 것은 몫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3분의 2 나누기 7분의 3. 자, 이 식을 쓰고요. 자, 혼자서 한번 써봐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세요. 다 풀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활용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여기서 보면 택시가 일정한 빠르기로 5분의 6km를 가는데 6분의 7분 걸렸대요. 자, 그러면 1분 동안에 몇 킬로 갈까요? 인데요. 혹시 비례식 기억나요? 비례식. 자, 괜찮아요. 어, 자, 거리 대 비례식이라는 것은 거리 대 시간 이퀄 거리 대, 자, 따라서 적으세요. 시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비례식이라 불러요. 자, 한번 써볼게요. 거리 5분의 6km를 6분의 7분에 갔다 그랬죠. 시간. 자, 그런데 1분 동안 간 거리인데 몰라요. 거리는 네모 대 1분 비례식. 이 비례식은 좀 어렵게 느끼긴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기 바래요. 오케이? 비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산 방법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로 푸는 거예요. 자, 이코를 기준으로,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선생님이 요 비례식 관련 단원을 선생님이 안내를 해줄게. 그걸 꼭 보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내항이고요. 외항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항이고 6분의 7 곱하기 네모는 6분의 5분의 6 곱하기 1, 즉 5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모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역수를 곱합니다. 7분의 6을 곱하는 거예요. 7분의 6을 곱하면 네모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약분되니까 역수를 곱해주는 거야, 양변에. 자, 그러면 네모는 5, 7에 35분의 66에 36, 즉 1과 35분의 1 킬로미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비례식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 돼요. 비례식 부분입니다. 자, 1분 동안 간거리.
2분 동안 간 거리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할게요. 자, 1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2분 동안 간 거리는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1번을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례식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얘를 모르겠으면 앞에 공부했던 단원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복습하면 돼요. 저건 좀 이따 안내를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일단 여기서 끊자. 오케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다 끊고